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재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대선 직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에게 법원이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9월 5일) 목요일 국민TV 라디오 정오뉴스 첫 소식입니다.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을 출국 금지시키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을 동원해 효성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던 국세청은 최근 조 회장의 차명재산 보유 및 분식회계를 통한 거액의 탈루 혐의 등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하면서 세무조사 기간을 오는 10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성래 회장과 분식회계 등을 도운 이상훈 부회장, 고모 상무 등 3명을 출국 금지시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29일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효성그룹 해외 법인들의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하면서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재산 도피 및 역외 탈세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춰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의 발생 원인을 심도 있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이같이 말한 뒤 예방책을 면밀히 만들어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오늘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가 국정원 개혁 회피용이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는 새누리당이 답할 차례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원내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이석기 의원과 관련해 더 이상 야당 음해, 정쟁 유발을 중단하고 국정원 개혁 실천을 약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재현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국회 윤리특위 여야 간사는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논의하는 일정 협의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특위 심사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두 의원의 자격심사를 하는데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김재현 의원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자신이 이른바 아로 모임에 참석하고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30일로 기억하는데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모임에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었던 부분도 사실 그 인터뷰 전체의 맥락은 당시까지 밝혀진 것대로 했을 때 그 내란 음모를 했었던 아로 조직의 비밀회합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도 않았고 그런 행사는 당연히 가지도 않았고 우리 당원들도 그런 행사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네. 그런 거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준비를 하고 했었던 것이었고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구인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석기 의원의 공동 변호인단에 합류했습니다. 진보당은 보도자료에서 어젯밤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이번 법정 투쟁에 당의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무죄를 입증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에서의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해 공동 변호인단과 함께 변론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홍석규 대변인의 말입니다. 진보당 대 국정원, 더 정확하게는 진보당 대 박근혜라는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석기 의원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보당의 10만 당원을 모두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우리 시민들 모두에게 수갑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민주화 진보,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진보당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는 이제 유일한 야당으로서 묵묵히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기동부연합 인사들과의 연관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사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후보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과의 야권연대를 통해 단일 후보로 당선됐고 이후 나눔환경 대표인 한모 씨 등 경기동부연합 인사들이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해 이석기 파동 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누리당 등이 제기한 의혹은 나눔 환경에 대해 시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사장은 별도의 해명문을 통해 나눔 환경에 대해서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해 중앙정부 국비 80%, 경기도 도비 6%, 성남시 시비 14% 비율로 중앙정부가 가장 많이 지원금을 주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앞두고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국민TV뉴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해 통상임금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 기존의 대법원에서 판시했던 견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려고 하려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정열 전 판사의 말입니다. 이 사건이 소액 사건이거든요. 1인당 520만 원씩 청구한 거기 때문에요. 네. 소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청구하는 돈의 액수가 2천만 원 미만일 때 예. 그때 이제 소액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소송법 소송 절차상 특별한 취급을 받습니다. 네. 특히 가장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는요. 1, 2심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 결론이 기존의 판례하고 다를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게 소액사건 심판법 3조 2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1, 2심 결론이 맞다면 이건 상고 대상조차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1, 2심 판단이 판례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기존 판례가 지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왔는데 판례와 다르다라고 한다면 판례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지난해 대선 직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고 주장했던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에게 법원이 7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서영석 이사가 지난해 12월 7일 팟캐스트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진행하면서 새누리당 내부 여론조사 결과 박 후보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근소하게 뒤지고 있다며 새누리당에 비상이 걸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결론내고 이 경우 징역형에 해당하나 동종전과가 없는 데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인신비방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석 이사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논평입니다. 오늘은 촛불마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본방송 조상훈 사무국장의 논평이 이어집니다.
국회가 어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의원 289명 중 258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이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 의원의 유무죄는 법원이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이 의원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도 국가정보원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보라는 뜻일 겁니다. 이제 민주당이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은 민주당이 스스로에게 낸 숙제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과 남재준 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8월 1일 서울광장에 천막을 쳤습니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절대 국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국정원 개혁은 이것대로, 이석기 의원 사건은 그것대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과연 그럴 의지와 힘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이석기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직후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개혁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9월 7일 오후 5시 30분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제6차 국민결의대회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서울을 떠나 국민결의대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전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당원을 모아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같은 날 비슷한 시각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국회의가 주최하는 제11차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국정원 규탄 촛불이 이번 주말에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촛불의 분리는 사실상 지난 주말 서울역 광장에서 이미 감지됐습니다. 민주당 깃발은 제5차 국민결의대회를 마친 뒤 반가운 소나기라도 만난 듯 현장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민주당 깃발이 빠져나간 빈자리는 국정원 앞 집회를 마치고 이동해온 통합진보당 깃발이 메웠습니다. 촛불마저 함께 들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이라는 시민들의 희망도 민주당의 요구도 함께 꺼지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의 바른 정세 판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민TV 라디오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3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1.9도, 습도는 47%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